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가요 중에서 구지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가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하죠. 유명하고 우리 실제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지문뿐만이 아니라 선택지나 보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내용도 되게 간단해요. 그쵸? 여기서 뭘 정리하려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딱 보입니까? 첫 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북이. 그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북이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자, 뭘 요구하고 있죠? 뭘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머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작품을 한번 맥락상으로 볼게요. 자, 화자가 있어요. 화자. 그쵸?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거북이한테 뭔가를 머리를 내어라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머리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뭐 하겠다요? 구워 먹으리라라고 하면서 협박, 그쵸? 거북이를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협박 혹은 위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게 끝이에요. 구지가의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품이 1행과 2행까지는 요구의 시행이라고 본다면, 자, 3행과 4행은 위협의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요구와 위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구지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와 위협의 구조를 가진 작품의 성격을 뭐라 그러냐면은 주술적 성격의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주술적 성격. 자, 주술이란 말의 의미는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초자연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기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자연은 인간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무언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북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쵸? 거북이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기원한다. 자, 요런 형태가 바로 구지가의 핵심 형태가 되겠고요. 더 여기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그럼 과연 거북이랑 머리의 정체는 뭔가? 라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포인트가 두 개니까. 일단은 핵심은 잡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정읍사 하면서 설명했죠. 그쵸? 뭐가 필요해? 바로 보기 박스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쵸? 보기 박스에 구지가에 대한 설명을 더 해줘야지만 해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고대가요의 보기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배경설화가 나옵니다. 그쵸? 내용이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지가의 배경설화는 되게 긴데 핵심을 따지면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그 하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언덕에 가서 이런 노래를, 구지가라는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너희들의 왕을 보내주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노래를 불렀더니 위에서 박스,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걸 열었더니 6개의 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가야국을 건립한 김수로 왕이었다. 이런 내용이 배경설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는 누굴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그쵸? 하늘에 있는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쵸? 거북이한테 요구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머리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 우두머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수로왕, 수로왕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로왕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포인트를 줄게요. 자, 이 작품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건 주로 어디 나오냐면은 내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수능에서는 이 정도로 끝나고요. 내신 시험에 좀 치밀하게 들어가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성격이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노동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자, 노동요는 뭐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어 이거를? 이 구지가란 노래를 불렀을 때 언덕에 올라가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노동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성격이냐면 영신군가라고 해요. 자, 이 영신군가라는 말은 뭐냐면 뜻은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왕인 수로왕을 맞이하려는 노래이기 때문에 영신군가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말도 써요. 이건 중요합니다. 원시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띈다. 자, 원시 종합 예술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노래와 춤을 같이 한다. 자,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걸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라는 작품도 결과적으로는 막 사람들이 땅을 파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원시 종합 예술. 근데 고대 가요는 다 원시 종합 예술이에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고대의 집단 가요적인 성격을 띈다. 이건 한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노동요니까 일을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집단 가요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가 이 구지가해란 작품의 핵심적인 성격입니다. 자, 볼게요.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고대가요 이해되시고, 한역시가도 이해되시죠?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 그 다음에 집단무가. 자, 집단으로 춤추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쵸? 그 다음에 노동요 방금 얘기했고요. 그 성격은 주술적이다. 얘기했죠? 제의적이란 말은 제사다. 제사를 지낸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제사라는 거는 어떤 초월적인 신에 대한 그런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이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령적. 아까 얘기했죠. 뭐 했어요? 거북이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뭐뭐 내놓아라. 내놓아라 했으니까 명령의 의미를 띈다. 그 다음에 서사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배경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단체로 언덕에 올라가서 땅 파면서 왕이 나오도록 해서 노래를 불렀더니 알을 내려다 줘서 왕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서사적이에요. 자, 제재는 당연히 거북이고요. 주제는 임금, 수로왕의 강림, 수로왕이 나오기를 기원하는 주제다. 그 다음에 의는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효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읍사나 뭐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는 서정적인 개인 서정시였는데 이 구지가는 그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쵸? 집단적으로 부르는 무효.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가요, 고대 가요나 아니면은 작품의 성격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공적인 주제에서 사적인 주제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구지가는 요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술성을 지니는 노동요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한 성격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지가는 고대가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예전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지가 마무리하겠습니다.